최근 20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방문을 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고, 이거는 중국 시진핑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팹 방문 이야기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우리 박연선 PD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방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산업 현장을 찾은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바로 평택 공장에 방문을 했고 어떤 협약을 맺었나요? 이번 방한처럼 좀 특이한 이벤트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이제 한국을 갔다가 일본을 갔잖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어떤 중요도로 보면 일본 먼저 가고 한국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국 먼저 왔고,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이 오면 일단 미군 부대부터 가요. 근데 미군 부대 안 가고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부터 찾아갔죠. 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삼성전자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생산된 웨이퍼에다가 사인을 했죠. 네, 방명록에다가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중국 시진핑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공정이고요. 이게 향후 파운드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TSMC도 3나노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TSMC는 3차원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팻 구조고요. 기존 구조하고 같은 거고, 삼성은 기존에 4나노, 5나노까지는 핀팻을 하다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신공정을 도입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40%의 핵공제를 제공하면서 미국 내에다가 팹을 깔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죠. 네, 근데 미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파운드리 굴기입니다. 결국은 두 회사를 좀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다가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빨리 팹 깔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날아가자마자 바로 중국에서 또 융단 폭격처럼 나왔죠. 네, 뭐 황구시보라든지 주요 매체에서 보복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중 사이에서 수혜를 보는 꽃놀이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쪽에 서면 또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도 이게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덜 맞으면서 리밸런싱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때릴 수 있는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뭐 중국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류 콘텐츠 방영을 막는다는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좀 괴롭혔는데,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 괜히 점검한다고 나와가지고 계속 일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미 우리는 다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더 미국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히토류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공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세게 하면 미국 쪽으로 밀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하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점점 더 분석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향후 중요한 먹거리 하나를 또 확보하는 거고, 우리나라 또 국민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산업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좀 대응을 잘 못하면 광해군의 중립외교 같은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3나노 신공정 말고 또 새로 삼성전자가 소개한 기술이나 제조 시설도 있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나노 GAA였고요. 일단은 VIP 왔을 때 막 여러 가지 늘어놓으면 안 되니까 딱 핵심 포인트만 이제 설명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직접 영어로 스피치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쨌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중국을 어르고 달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부주석을 보냈잖아요. 왕치산을 보냈거든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를 표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왕이 외교부장 정도를 보냈을 거예요. 원래 통상적이라 그러면.
그만큼 성의를 보냈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에는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에 칩 4동맹을 제안했다고 해요. 혹시 칩 4동맹은 뭔가요? 네, 뭐 이번에 그 칩4라는 이야기하고 IPEF라는 제일 중요한 이제 동맹 이벤트로 떠올랐는데, IPEF는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칩4 동맹으로 하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이 4개 국가가 이렇게 뭉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한번 꾸려보자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생각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하겠죠. 뭐 그런 거 하면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소개 성과를 거두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반도체 말고도 또 어떤 IT 섹터들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나요? 주목할 부분들이 반도체가 제일 주연이었는데 주연 못지않은 조연들이 있었죠. 네. 2차 전지, 태양광 뭐 이런 쪽이 거론이 됐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게 BBB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빌트 백 베러라는 법안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산업에 좀 보조금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살 때도 보조금 주고, 집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할 때도 보조금 주고, 막 이런 것들인데, 기존에 이제 오염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뭐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다 중국 업체가 수혜를 보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제일 싸게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거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같은 걸 만들고 하니까 제일 수혜를 받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배제하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니면 대만이나 뭐 일본 이 정도밖에 없죠.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 좀 주목할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그동안 보조금을 줘서 이 시장을 거의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퇴출이 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차에 그 신장 위구르 쪽에 폴리실리콘 공장에 강제 노역 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을 이제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막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태워서 이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도 예전만큼 돈이 융통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쪽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금 태양광 쪽은 오히려 보조금을 조금씩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중국산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국내 OCI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에 어떤 레드오션 치킨 게임을 버티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 단가를 굉장히 효율화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자, 중국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시면, 자,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도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회사들도 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